제다신약인 명이 비견운의 부자가 되었다가 요번 영상의 제목인데, 제다신약의 비견운,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 있었죠. 록이 왔을 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를 묻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록의 운이 왔다라는 거는 비견급제 운인 거예요. 신약 사주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운에서 비견급제 운이 오더라도.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뭐냐면 제다신약인 명이 비견운의 부자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부자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에 수월의 병화가 읽어봅니다. 월상 경금 편제가 투간하고 일지록을 얻어서 재성이 왕하다. 재성이 왕하니 왕하나 그죠? 병화 일주가 약하다. 여기서 다루는 건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어요? 일주가 약하다 그랬고 재성이 왕하다 이 말은 뭐예요? 제다신약이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강약을 논한다 이겁니다. 지금 강약을 논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신대운에는 은행원이 되었으나 그렇습니다. 야, 신대운에 자 은행에서 근무했단 말이에요. 은행원에서 근무하였으나 33세 병호대운에 그죠? 33세 병호대운의 무진년에 요 대운에 그죠? 무진년이 있겠죠. 무진년이 선생님 요거 37세예요. 요 무진년이 37세입니다. 37세면은 3, 3, 4, 3, 4, 5, 6, 7 요 병이네, 그죠? 병 구간 마지막 구간인데, 교통사고로 죽고, 보상비와 유산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것은 제다신약명이 행운에서 득비이재운인 왕한 비겁운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변해 놨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에 투자해서 선생님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 제다신약은 비견급제운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해서 통변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때 잠깐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물의 이득을 본 것만 봅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제다신약이 비견운을 그냥 논리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비견급제운이 좋다라는 거 논리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이 비견급제운에 선생님 뭔가가 발전적인 양상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 운에 이게 비견급제운이죠.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발전과 확장은 있어. 확장이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쭉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라는 건 뭐예요? 지속성이죠. 지속성. 지속성이 있느냐? 이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통변할 때. 그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통변을 좀 더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신대운에는 은행원이었으나 은행에 근무하였는데 이 말이죠. 은행에 근무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화가 어디에 로건이 없죠. 그죠? 그런데 재가 대세란 말이에요. 재성이 다규자도 여기 있겠죠. 재가 대세면 자기는 근이 없으니 남의 돈을 만지는 거니까 금융이에요. 금융은 선생님 이게 자기
자기 사주에 있는 거지. 사주에 금융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초년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이때가 3, 13, 23. 그럼 이제 이게 일찍 뭐 금융이라도 선생님 제2금융 옛날에 이런 데는 뭐 그냥 학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근무할 수 있었죠. 이거 사주 자체에 금융이 있는 거예요. 사주 자체에. 그런데 33 병호대운에 선생님 그죠? 병호대운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보면 이 수가 묘지에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인묘죠, 인묘인데, 이 계고를 시켜놓은 형태이긴 해요, 사주에서. 그죠? 예, 그렇지만, 임진괴강에, 어떻게, 인묘에 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런 중에 운이 어디로 가요? 진사오미로 가버리니까, 그죠? 남편은 불안한 건 맞아. 이게. 그러면서 운에서도 이게 인묘하는 운이 왔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상의 제목이 보상비가 나왔다. 그죠? 은행원이었으나 이랬습니다. 은행원이었으나 이거는 이제 은행을 그만뒀단 얘기지. 보상비와 그 유산으로 그죠? 부동산에 투자하여서 재미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재미를 보았다. 그것이 이제 이유는 이제 비경급제운을 만나게 되면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여기서 돈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이 영상에 우리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업, 즉 투자의 속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선생님 내가 1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1억이 1,000만 원이 되는 부동산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손해봤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1억에 사고 8천만 원에 팔면 손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폭망하지 않는 거야. 부동산이 그렇게 안정적인 재산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부 손해보고 파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찌되었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1억 주고 샀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1억 8천에 팔았는데 자기 1억 3천 받으면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정적인 재산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손에 쥐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화생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가공 유통 그죠? 예를 들어 가공 유통이다. 이런 일에 이때 보상비와 유산으로 투자했다면 무조건 바로 망하는 겁니다. 이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돼요. 비경급제운이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했다. 그러면 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대운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어차피 그 재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 재산이 못 지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 돈 버는 것은. 예, 그런데 어찌되었든 비경급제운에 돈이 들어오는 사실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결국에. 그래서 비경급제운이 왔을 때의 제다신약이 1번 안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규모다. 규모. 이 두 가지죠. 1번은 속성이다. 속성. 투자의 속성. 두 번째는 규모. 이런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거의 다 필망하더라.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사례는
음, 식신상관이 많죠. 그죠? 이게 지금, 남자인데, 사주에 겁재운에 자살하였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겁재운에 자살하였다라는 이 내용 나오면 그냥 바로 넘깁니다. 안 봅니다. 이유는 뭐예요? 비명이다, 이 말. 비명행사. 비명행사인데, 비명행사 있는 사주를 가지고 왜 그걸 운을 갖다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죠? 그것은 운명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 어디 있나? 비명인데. 말 그대로 비명,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통변해 놓은 게 보면은 또 끼워 맞춥니다, 이제. 자, 이제부터는 또 이제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는 거야, 또. 자, 5월의 갑이 뭐 상관이 화가 많아. 사주 병인데 일주일 수가 없어. 병이 중한데 구출하는 것이 없으니 신명이 위험하다. 그죠?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설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게끔. 통변을. 그러므로 묘대운의,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묘대운의 을유년 묘월에 목매어 자살하였는데, 그것은 운에서 묘와 을, 그죠? 겁재운을 만나서, 그죠? 화가 더욱 극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비견겁재운에, 선생님, 앞에 영상에서는 어떤 거예요? 비견겁재운에 직장 날아가고 남편 죽었는데 돈 벌었으면은 선생님 그 부동산 투자에 돈 벌었으면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길흉이 어디 있나? 왜 자꾸 길흉으로 논하지? 예,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묘대운이라 그랬잖아요. 묘대운이면 선생님 양인이죠. 양인. 그죠? 양인인데 이게 신약사주 아닙니까? 식신상관이 많아 신약한 사주에 그랬어요. 그죠? 겁재운에 그럼 돈을 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는 자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런 옛날식 통변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터무니없이 강약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사주 통변에. 강약론이 결국은 선생님, 강약론이 나중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모순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통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사례하고. 예, 쭉 봐나가다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통변이. 예, 그러면 신약 사주가 비견겁재운에 와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운이다, 길. 예? 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길운. 그래, 다 길로, 아까 앞에 영상에 어때요? 부자 되었다 그랬죠, 부동산으로. 그럼 길운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남편 죽고 직장 날아갔는데 뭐가 길운이에요, 그게. 그럼 이 사주는 뭐야, 이거? 신약 사주에서 비견겁재운이 왔는데, 그럼 이때도 운이 똑같나, 그러면? 다르지, 이때는. 이게 분명히 다른 글자인데, 예. 근데 이제 오행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비견겁재운이니까 이때도 길운이어야 되잖아. 길운인데 왜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죠? 통변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책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시중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후학들은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통변은 선생님, 재산 선생님이 박도사께서 통변한 겁니다.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초년의 울로가, 초년이 해자축이다, 이 말이죠. 북방수운으로 흐르니, 그죠? 가을의 나무가, 이 말입니다. 가을의 나무가, 나무는 뭐, 결과물이죠. 결실이죠. 이게 과일이죠. 과일. 이게 유실수다 이 말이에요. 유실수. 수확을 거두려고 하나. 그죠? 태풍을 만나 추풍 낙엽이요. 그랬습니다.
이 계절이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 낙과 이 과정이 모두 불발되고 천신만고할 것이고, 그죠? 죽을 고생한다 이 말이겠죠 이게, 그죠? 음, 이 계절이 이게 지금 뭐 가을인데 가을에 이게 뭐예요? 이게 태양이니까 태양이 나무를 비추고 열매가 있으니까 어때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겨울인 거죠 겨울,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수기운으로 보고, 눈비, 이렇게도, 보겠죠. 예. 인대운에는 고목이 새로이 뿌리가 내리고, 이 말이, 이거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록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록. 록이 온 거예요, 록. 그죠? 비바람이 그치고, 이거는 이제 겨울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동력에 다시 떠오르니, 부자 될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박도사님은, 이 어르신께서는 신약사주에 록이 왔을 때에, 예? 물론, 여기는 뭐예요? 조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조가 완전히 허물어진 사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오면은, 신약 사주에 록이 왔다면은, 재물이 들어오나? 그래서 오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원명의 간목이 근이 약하여 낙과하지 않고는 뿌리가 위태롭다. 그러므로 재물을 취득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명이다. 선생님 박도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못한다.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제다신약이 록이 오면은 결국은 일을 버리는 것만 돼. 일을 버린다. 벌린다, 그죠? 일을 확장한다. 사업에 투자하고, 그죠? 무대를 넓힌다. 그 말인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키기 어렵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근이 약하여 낙과하지 않고는 뿌리가 위태롭다. 이 말이, 이것은 농사를 지어봐야 돼요. 유실수를 식재하여서, 그죠? 유실수를 식재하여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 아는데, 지금 계절이, 지금 벚꽃이 한참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일진이 있으니 뭐야? 오늘 일진이. 내 영상을, 달력을 봤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이, 선생님, 오늘 갑신일이에요. 갑신일에 갑신일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뭐 갑신일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벚꽃이 지금 만발했는데 벚꽃 나무가 개화할 때 잘 보세요. 선생님. 유달리 일찍 개화하는 나무가 있어요. 개화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똑같은 벚꽃 나무인데 개화가 엄청 빠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병들고 유약하다 이 말이에요. 유약하면은 일찍 꽃을 피웁니다. 또 과일도 일찍 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음을 감지하고 빨리 종족 번식을 위한 행위가 자기가 서두르는 겁니다. 나무 자체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종족 번식이라도 하자 이런 거예요. 나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들고 유약하단 말이에요. 유약한 유실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유약한 이유가 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약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다고 칩시다. 사과.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사과가 막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유약하다라는 거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사주가. 뿌리도 시원찮고.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근데 이런 나무일수록 뭐가 많이 온다 그랬어요? 꽃눈이 많이 옵니다. 꽃눈은 결과지에서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꽃눈이 있어요. 그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더라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무가.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근이 약하여 낙관이 않고는 뿌리가 위태롭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이건 이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자연의 이치를 꿰뚫었는 분이죠. 박도사가. 농사를 지어보면 사과 농사를 지어보면은 이렇게 많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과일이 다 자기 모양대로 연글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이게 붙들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과일을. 실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농사철에 딱 보면 알아요. 다른 나무 새파란데 자기 혼자 벌써 다 굵어서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해요. 그럼 좀 병든 거예요. 결국 저 사과는 어떻게 돼요? 수확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아예 그 농약 방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저런 나무에는. 어차피 다 떨어질 사과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한순간에 한시적으로는 내가 이 과일을 매달 수 있으나 결국은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므로 재물을 많이 취득하나 지키기가 어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로 제다신약의 비견급제운이 왔다라는 거는 선생님 종결 지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 이 내용을 제 사견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겠지. 그러나 이 간명지는 선생님, 박도사 간명지입니다. 박도사님이 이렇게 간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견급제운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는 재물을 지는 듯 하나, 결국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팔자가 바뀐 게 아니고 뭐가 온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운에 돈을 쥐지 않았으면은, 열매를 달지 않았으면, 오히려 영양분을 비축해 놓을 수 있었겠죠, 나무가. 근데 이 과일을 키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서 오히려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비견급제 운에 돈을 계속 쥐고 있으면 자기가 죽는단 말이야. 그니? 간목이 어떻게 된다고? 더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규모다의 규모. 두 번째. 요즘은 이제 투자처가 이제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느냐? 투자의 속성, 분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